결국 전세로 살게 되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수하기 힘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투자 리더들을 위한 공간 자투리TV입니다. 왜 소위 부동산 투자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전세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 전세로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를 하라,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 그리고 월세로 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딱히 구분지어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재테크, 투자, 자산의 관점에서 전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전세는 별로 권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전세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왜 전세를 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에는 꼭 전세로 살고 싶다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액 연봉자와 고소득 전문인,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하루하루 지출하는 돈 몇 푼에 수차례 고민을 하게 되고 매월 지출되는 비용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루빨리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하더라도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내 몸값을 올리는 투자를 하든지 금전적인 수익이 확보된 투자를 하든지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거지 선동하거나 다른 이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 영상을 보시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50년 동안 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1964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동안 쌀값은 약 45배가 상승했는데 반해 휘발유는 63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무려 땅값은 5,00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 임금과 아파트값 변동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88년 이후 임금은 약 6배가 상승했습니다. 그 사이 비강남권의 아파트는 19배가 상승했고 강남권의 아파트는 무려 43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임금만으로는 강남이든 그 외의 지역이든 아파트를 장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통계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임금에 비해 아파트 값은 어느 곳이든 최소 3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택보급률에 관한 그림입니다. 주택보급률이란 일반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면 1가구당 1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정도로 주택이 보급됐다는 뜻인데요. 2011년 이후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계속 새 주택을 건설하니 주택보급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집을 소유한 사람도 늘어났을까요? 주택보급률 대비 자가 점유율 추이입니다. 즉, 자신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주택보급률은 계속 증가한 데 반해 자가 점유율은 2008년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지요. 앞선 데이터에서 보듯이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아파트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고가일수록 오르고 저가의 아파트는 하락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든 월세든 새로 거주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전세를 선호할까요? 집을 매수할 돈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리고 이자가 오르면 감당하기 어렵다. 또 집값이 폭락할까봐 두렵다. 또 전세는 계약 만료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월세는 매월 돈이 지출되지만 전세는 매월 지출되지 않기에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가장 거주하기 좋은 환경의 집으로 전세를 얻게 됩니다. 보통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 어떨까요? 당연히 값이 오른 만큼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또 집값이 오른 만큼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올립니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거주지를 옮기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 다시 2년을 거주하면 좋은데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 거주하는 것보다 외곽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집값이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했을 때는 다행이다? 얼른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열의 아홉은 더 떨어질까 무서워 집을 사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다시 올라도 이전 저점의 가격이 생각나 더 사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한동안 묶이거나 집주인의 상황이 안 좋아져 경매로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세로 살게 되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수하기 힘들게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전세로 맡긴 돈은 시간이 오를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자도 발생하지 않고 금액도 늘지 않았으니 자산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로 거주할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공부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하세요. 세상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런 방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세요. 꼭 지금 거주하는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집 마련은 투기가 아닙니다. 삶의 가장 기본인 의식주 중 주거에 해당합니다. 내 집 마련은 모든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내 집이 없다면 다른 투자도 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근간이 되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다른 투자가 가능할까요? 원하는 집에 당장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살고 싶은 집을 목표로 재테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집값 하락이 두려워 굳이 전세로 살아야겠다면 다음 사항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 다른 채무 관계가 없이 깨끗한 주택에 1순위로 전입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 1순위로 전입해야 하는지, 보증보험 가입은 어떤 상품이며 어떻게 가입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내 돈이 수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안전하게 지키는 최소한의 지식도 모르면 그건 본인이 나태한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